조지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반대 신문한 것과 관련해서 00시 06분경에 굉장히 혼잡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서울청 무전망 내용도 변호인께서 보여주시고 했었잖아요. 그리고 증인께서도 혼잡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. 그걸 좀 시간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영등포 경찰서 행사망, 서울청 무전망, 그다음에 증인의 통화 기록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말을 해보면 05시 2024년 12월 14일 05시 05분에 증인이 이 아까 봤듯이 월담자에 대해서 좀 막아라라고 영등포서 행사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경정문 책임 과장 누구냐라고 물어요. 05시 05분에. 그 다음에 서울청 무전망을 보면은 05시 05분 59초부터 05시 06분 한 11초 23초 경까지 사이에 서울청 경비과장 박주영 과장이 증인을 찾으면서 대테러 특임부대 등 병력이 오면 경정문 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까 증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00시 06분 32초에 이제 박창균 과장하고 통화를 해요. 그러면 이 내용이 혼잡스러운 상황은 맞기는 한데 내용은 하나예요. 지금 월담자 맞고 경정문 쪽 책임자 누구냐? 그리고 경비과장이 경정문 쪽으로 지금 대테러 특임부대 오면 보내라. 그 다음에 박창균 과장이 방첩대가 온다. 결국에는 시민들은 맞고 군인들이 오면은 어느 쪽으로 들여보내고 방첩대가 오면 5명 붙여줘라. 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내용이 혼란스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. 하나로 쭉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.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이 상황에서 그 시민들은 일단은 맞고 대테러 특임대는 오면은 무엇을 하고 방첩사는 오면 무엇을 하고 이 가까운 사람들이 뭐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? 대테러 특임대는 와서 무엇을 하길래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방첩대는 와서 무엇을 하길래 경찰 5명을 붙여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? 방첩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무슨 판단을 했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차량 부분은 그 콤비차 안에 군인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. 6명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해 보였고 그 군 차량을 국회 경내로 이동을 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해서 조치를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무전하고 실제 통화하고 시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무전을 한번 했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정출입문에 있던 시민들이 좌우로 이동하면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다가 아마 15분, 18분 이쯤 되면 그 수소 충전소에 있는 담벼락 일부가 이렇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 있어서 제가 박창균 과장 전화를 받고 빨리 끄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. 알겠습니다. 이어서 조재철 검사님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. 네,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. 그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형사들이 사복 입는다고 했는데 그 형사들이 집회 시위에 동원될 때는 형사 조끼를 입기도 하죠. 아, 네. 예. 그 동원될 때는 저희들이 준비된 집회는 형사조끼를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 증인께서 이제 영등포서 형사들이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길 안내를 했다고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예, 나중에 언론 보도 그런 거. 지금 누구한테 들으신 겁니까? 그 형사과장한테 그때 그 뒤에 언론 보도도 길 안내 이런 쪽으로 나와서 네.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전화를 받을 때는 그냥 형사를 붙여주겠다 이렇게만 제가 전화를 들었고요. 그러면 사후에 박창균 형사과장한테 들어서 안 것과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예,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전에 들었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현일과 박창균 통화 내용하고 그 증인과 박창균 통화 내용에는 길 안내란 말은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전제로 좀 더 여쭤볼게요. 증인은 그러면 길 안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길 안내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? 영등포 서장 국회 관할하시는 영등포 서장님이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. 이게 이제 그 언론 보도에서 한참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
그 당시 이제 국회 앞에 이렇게 차나 이런 게 다니기 힘든 아마 상황이었을 겁니다. 그래서 언론 보도도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여의도가 혼잡스러우니까 뭐 길 안내 이런 식으로 제가 형사과장한테 들은 건지 언론에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상황에서 뭐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국회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아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라. 실제로 이제 방첩사 출동했던 수사관들하고 그 네. 영등포서 형사들하고 만나기로 얘기가 됐던 곳들이 수소 충전소라든지 네. 현대 오일뱅크라든지 네, 건너편에. 예, 네. 내비게이션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데들이거든요. 네, 길을 그러니까요. 몰라서 거기를 네. 못 찾을 이유는 없고 네. 실제로 그 형사 일부 형사하고만 통화를 해가지고 방첩사 수사관들이 거기까지 갔습니다.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길 안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. 증인께서는 뭐 짐작가는 바가 있으세요? 아니면 없습니다. 그 뭐 예. 한참 뒤에 제가 한 얘기 나중에 보고 그냥 그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뭐 네.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세요? 그래서 무슨 어디 길 안내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지금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이제 붙여준다는 표현이 나오고 증인께서 박창균으로부터 우리 형사들 5명 붙여달라고 해서요라는 표현을 들으신 거지 않습니까? 네. 보통 누군가에게 붙여준다는 말은 그 누군가가 하는 일 자체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죠. 네.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보면 검거조에 붙여주는 형사들인 건데 그 통화 내용에 보면 검거조에 붙여주는 형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고 네. 그 단순히 붙여준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검거조 일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좀 보이거든요.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?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할 경황이 없었습니다. 증인 경험이 없었다 하시는데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셨을 때는 어떠세요? 예,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? 생각을 제가 뭐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?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 가지요. 제가 뭐 길 안내 이런 것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인 건지.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사들이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건 한참 동안 저로서는 그거는 납득하기 힘든 사안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그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현일이 박창균에게 선조치를 요청하고 그 피고인 윤승영에게 후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해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? 지금 23시 57분에 그 이현일이 그러니까 증인께서 23시 56분에 전화를 못 받으시고 네네. 23시 57분에 박창균한테 이현일이 전화를 해서 그 먼저 이제 요청을 하고 영등포서 형사들 5명 요청을 하고 이후에 이제 그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. 그 이 선조치 후 보고라는 게 사실 이현일이 지위를 생각했을 때 이현일이 단독으로 그 선조치를 하는 것은 좀 어색하거든요. 그 특히 이제 서장님한테 연락을 했지 않습니까? 경정인데 총경에게 연락을 했어요 먼저. 좀 어색한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뭐 이미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가 됐다든지 피고인 윤승영이 지시했던 내용이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이현일이 단독으로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냥 뭐 상식적인 어떤 조직에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생각하면요. 그러니까 이제 증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? 그 이현일이 그렇게 갑자기 이제 어떤 요청을 받았어요. 방첩사에서 어떤 요청을 받았는데 그걸 내가 처음 들었는데 그거를 보고도 안 된 상태로 바로 이제 영등포서에 연락해서 또 서장님 연락했다가 경정급인 박창균 과장한테 연락해서 미리 조치를 해놓아라. 내가 보고는 할 것이다.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?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뭐 없진 않습니다.
없진 않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.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시죠? 그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 전에 그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요청에 대해서 100명 요청 아시죠? 들어보셨죠? 예, 저희 광수단 예. 예예, 그 수사관 100명 요청에 대해서 이현일이나 전창훈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지금 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. 이 사건 법정에서. 그렇게 되면 이현일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이 형사 영등포서에 연락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던 형사 5명 요청이 그 전에 이미 피고인 윤승영하고 얘기가 됐던 수사관 100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어야 이현일이 단독으로 방첩사 요청을 받고 바로 영등포서에 특히 또 서장님한테 연락하고 형사과장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. 이해되십니까?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증인께서 증인의 이제 상식적인 그동안 경험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본청에서 예. 이제 이를 제가 말씀드린 건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먼저 좀 준비를 해놓고 보고를 네.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. 그거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는데 뭐 그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평가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제주신 분 다 마치셨고 제반되신 분 하실 거 있으세요? 네,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. 예. 최영규 변호사님. 네, 그 박창균 과장이 처음에 00시 6분에 전화해서 5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5명을 보내준 다음에 한 새벽 3시쯤에 CP에서 사후 보고를 하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증인께서 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서로 힘든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그 힘든 상황이라는 게 어쨌든 증인도 그렇고 박창균 과장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국회로 출동해서 밤새도록 그 앞에서 이제 그 찬바람 맞아가면서 좀 활동을 하셔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. 네,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 하나 하고요. 그 네. 계엄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과 그 다음에 그 집회 대비가 장애인 집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아침에 뭐 9시 좀 지나서 대책회의로 나와가지고 그 시간까지 거의 이제 왔다 갔다는 했지만 계속 밖에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힘들었다는 거죠. 혼란스럽고 힘들었다. 그런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럼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아니까 뭔가 혼란스럽거나 힘든 상황이 아님을 전제를 하면 가정을 하면요. 그러면은 이렇게 외부에 어쨌든 인력을 보내주고 명단을 넘겨주는 일이니까 당연히 보고를 하는 게 맞죠. 네. 추가 인원에 대해서도 자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. 보고를 하고 보내주는 게 맞죠. 네. 네, 이상입니다. 예.